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내일이 3월 학평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걸 위해서 3월 학평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갔으면 하는, 그리고 좀 화제가 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이 문제는 21년 3월에 나온 문제인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름 좀 얘기할 게 있는 핫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거예요. 일단 이 문제 한 번씩은 다 풀어봤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얘를 구하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x를 근의 공식을 통해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a는 찾고 근과 계수 관계로 bn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이렇게 하는 건데요. 미리 오해를 안 하도록 말을 하면은 이 풀이가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싸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풀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이게 fx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구하라는 거 다 구한 다음에 계산한 건데 그 나쁜 풀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단점이 하나 있다면 계산량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 풀이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 유혹이 빠진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제 근사를 쓴 애 만애가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강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저는 이 근사에 대해서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에서 극한이 계산이 복잡한 적은 없었어요. 쌤, 엄청 많은데요? 아, 우리가 이런 게요. 자, 식이 복잡한 게 있고 계산이 복잡한 게 있거든요. 수학에서 어, 어지간하면은 이 둘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식이 복잡하면은 계산도 복잡한 거고 계산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식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언제일까요? 극한이에요. 극한. 왜 극한에서는 예외냐? 극한에서 수능 극한은 이거거든요. 식이 복잡한 거지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렴항들을 쉽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수렴하는 항들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계산이 복잡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통 이렇게 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과정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너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너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하는 알파와 베타를 찾고 너가 0이 아닌 값 얼마로 수렴해. 너가 0이 아닌 값 얼마로 수렴해 하는 각각의 수렴값을 찾은 다음에 곱한다. 이게 되게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자주 쓰는 이제 구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국화 문제가 이런 구조인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N, BN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정확히 뭐예요? 이 녀석들이 어디를 수렴하는지가 관심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너가 A인일 거고 너가 B인일 겁니다. 아, 이 정도야.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부등식이 일단 이게 있죠. 아, 그 말은 이 알파가 1 이하야. 아, 여기서는 1 이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알파가 1 이하다. 그 말은 자동적으로 베타가 2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AN과 BN이 또 관계식이 있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이 등식을 유지합니다. 뭔 말이냐면 얘가 0이 아닌 값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n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이야, 이 뜻. 얘가 0이죠? 양변을 n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얘가 어차피 0으로 가는 거 안다고. 얘가 3으로 가죠. 이거는 근사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우리? 미적분에서 배운 샌드위치 정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친구도 0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건 근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사가 계산량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잘 쓰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이게 리스키하기 때문에 리스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근사를 써서 빨리 풀었는데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빨랐죠?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 찾았죠? 아, 이게 3이고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 찾는 거죠? 음, 이거 어떻게 찾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AN을 막 2분의 N으로 근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하나 또 킥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AN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F'X 구할 수 있죠? 지금 제가 푸는 방식이 설명을 하느라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요. 자, X자리에 AN을 넣어도 성립합니다. 그렇죠? 이건 근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n분의 1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변을 n 3승분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 거예요. 이건 근사랑 달라요. 근사는 0으로 하면 뭐예요? approximate이다, approximate. 이거는 뭐예요? same이에요, same.
자,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고. 다 끝났죠? 얘가 어떤 0이 아닌 실수로 수렴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너가 특정 값을 수렴해요? 너가 0으로 수렴해요. 따라서 이만큼이 0으로 수렴하죠. 자, 그 다음에 너가 특정 값을 수렴해. 그거를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요. A를 합시다. A. 2A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넌 3입니다. 0은 n을 무한대로 보내도 0이죠. 아, 따라서 마이너스 6 an이 된다. 더하기 3이 제로죠. 따라서 a가 뭔데요? 얘가 2분의 1이죠. 따라서 내가 찬 답은 2분의 3이 됩니다. 이게 근사랑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평가원 기출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랑 비슷한 게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이건 평가원 문제인데, 자, y는 x 더하기 t가 있고 직선 y는 x 제곱이 있는데 교점이 a와 b,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를 표현했을 때 뭐 구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어떻게 풀어 보통? 일단 이걸 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 거 아니에요. 풀어가지고 양수근을 a의 x좌표, 음수근을 b의 x좌표라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를 각각, 그러면 이제 이게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고 이게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ch를 다 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풀면은 계산량이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일단 어차피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인 거 알잖아. 그래서 바로 구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베타일 거고 이게 알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된다면 하는 거지만 못할 것도 아니고, 근데 계산하는 순간을 약간 뒤로 미룬다고. 왜냐? 일단 점들 좌표가 다 표현이 돼요. 그쵸? 자, C는 A에 대해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좌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다음에 H는 B와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AH의 길이가 뭐야? A랑 H는 Y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뭐예요? 아, X좌표의 차죠. CH의 길이는 뭐예요? C랑 H도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X좌표의 차죠. 그쵸?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분자잖아, 분자. 뺀다고. 얼마입니까? 이게 논술이면은 극한을 구하라 했을 때 수렴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은 그럴 필요가 없지. 발산하는 게 답일 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 뭐예요?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아, 자, 알파랑 베타를 바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약간 미뤘더니 얘가 관심이 없다고. 이만큼 되죠? 자, 일단 베타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해도 돼요. 근데 아까 했던 걸 또 응용하면 뭐냐? 베타가 뭐예요? 이거의 근이죠. 그리고 t분의 베타는 t를 0에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0이 아닌 값을 수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랬을 때 양변을 t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자, 얘는 어차피 0이 아닌 값 k로 수렴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t를 0에 정확한으로 보내면 너 k로 수렴, 너 k로 수렴, 너 0으로 수렴. 그러니까 좌변이 0으로 수렴하죠. 너 k로 수렴, 너 1. 따라서 k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죠. 어, 그렇죠. 어때요? 식이 복잡한 거랑 계산이 복잡한 거랑 약간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비슷한 게 지금은 이제 좀 사장됐지만 삼각함수와 도형의 극한에서도 이런 기법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찬가지라고. 자, 이 문제 이거 아마 이것 때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 이전까지는 삼각함수와 도형의 극한에서 근사를 쓰냐랑 마냐가 5대 5 정도로 딱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나오면서 근사를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쪽의 주장이 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그렇게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원래 구하는 게 이거였나? 이거였잖아, 그쵸?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뭐 내신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이 문제가 빡빡했다고 느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고. G세타 이제 극한 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야 이제 삼각함수 도형 극한은 근사 없으면은 풀질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로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도형부터 좀 해부를 해볼게요. 자 자 일단 A, B랑 UT가 평행하기 때문에 너가 세타예요. 너가 세타. 너가 2세타예요. 너가 2세타죠. 그 다음에 너가 60도기 때문에 너도 60도. 너가 60도기 때문에 너도 60도죠. 자, G가 정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G 세타는 4분의 루트 3의 L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거랑 같죠? 아, 그래서 결국에 한 변의 길이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그랬을 때 아이 쌤 생각을 해보세요. 너가 L이에요. 그럼 높이가 2분의 루트 3L이야. 너도 높이가 2분의 루트 3L이야. 뭐 수선의 발을 뭐 H1, H2라고 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열심히 풉니다. AH1 더하기 H1, H2 더하기 H2B가 지름 2야. 아이 쌤, 너가 L이고 너가 뭐야? 2분의 루트 3 L에 탄젠트 2세타죠? 너가 2분의 루트 3 L에 탄젠트 세타라고. 아니 쌤, 그러면은 얘를 L로 묶어요. L로 묶이니까 2분의 루트 3에 코탄젠트 세타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에 탄젠트 2세타가 2니까 이제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 얘를 분모로 보내요. 야, L이 이렇게 무식하게 생겼는데
근사를 안 쓰고 어떻게 풀어요, 쌤? 자, 여러분. 근사를 쓰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L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타분의 L에 관심 있는 거지 L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출제자가 너 L 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려고 했으면은 다른 방법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L에 대해서 관심 있었으면은 뭐 이걸 구하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L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출제자는 L에 관심이 없다고. 출제자 관심이가 뭐예요? 세타분의 이거라고요. 자, 좀 이쁘게 쓸게요. 이건데 출제자가 관심 있는 게 뭐냐? L이 아니라 세타분의 L이라고. 세타로 나왔잖아. 해야지. 자, 여러분. 이건 근사가 아니죠. 세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등식이에요, 그냥. 근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잖아.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린 이걸 한 거야. 그쵸? 다 끝났죠?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세타 0을 부르면 되죠. 세타분의 L이 수렴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너는 알파가 되죠. 그다음에 자,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 이거는 근사가 아니죠.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값이야. 아는 값. 그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가겠지. 얘는요? 그럼 되잖아. 얼마예요? 아, 4분의 3. 4분의 3. 자, 그러면 아니 이 세타가 0으로 갈 때 2가 어디로 수렴해요? 그냥 2잖아. 2. 그쵸? 알파 이렇게 찾아야죠. 따라서 알파가 얼마예요? 이만큼의 값이 4분의 3 루트 3이잖아. 따라서 가 3 루트 3분의 8이죠. 아, 그래서 이 식이 나온다고. 여러분, 식이 길 수는 있어요. 근데 계산이 복잡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못 봤다. 아, 쌤, 저 이거 못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안 되지. 우리가 극한 왜 배웠는데. 그러니까 극한에서 식이 복잡한 거를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뭘 못하냐면은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써야 할 때 계산이 복잡하다고 지레 쫄아. 그래가지고 계산을 못해. 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식의 덩어리가 크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자, 이 문제도 되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었던데 뭐 3월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현역들이 공부가 덜 돼서 오답률이 높았을 수도 있고 그냥 태생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수능에 나와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RN을 구하고 RN을 다시 여기다 넣은 다음에 판을 계산한다. 이러면은 이 문제는 계산이 복잡하다기보다는 이게 처리가 하기 힘들거든요.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뭔지를 잘 체크를 해야죠. 제가 근데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딱 이 문제를 읽어보고 바로 누가 물어봤어요? R는 수렴값이 어디야? 그럼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죠. 85, 4분의 3이겠지. 왜냐면은 이게 수렴을 한다는 얘긴데 너가 0으로 수렴하잖아. n제곱분의 1이. 그러면은 곱하면 빵으로 수렴하니까 4rn 빼기 3이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rn은 뭐 4분의 3으로 수렴하겠지. 가 당연히 알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문제를 풀 때 RN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RN이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관심사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 Pn의 좌표가 2분의 n, 2분의 3인데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걸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구하는 과정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점에서 그은 이제 원에 대한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점을 지나고 원과 Pn에서 접한다. 편의상 이 길이를 xn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접선의 성질이 이래 너가 xn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rn, 이만큼의 길이가 rn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얘를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끄집어내긴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러면은 얘기가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조절을 잘해야 돼요.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끄집어내는 건 좋은데 우리는 rn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래서 계산이 미룰 수 있으면 미뤄야 돼요. 이게 극한에서 중요한 발상 생각이거든요. 태도예요, 태도. 일단 rn과 그러니까 xn은 바로 구할 수 있죠. xn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게 xn이잖아요. 그러니까 x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건 되게 수월한데 rn은 아직 모르겠잖아. 뭐 이거 구하는 건 많은데 저는 이렇게 구할게요. 여기 연결하면은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너가 파이 빼기 세타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으로 코사인 정리 한 번, 이 삼각형으로 코사인 정리 한 번 해가지고 너의 길이가 같아요를 하면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xn의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rn의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그쵸? 이게 뭐예요? 노란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죠. 자, 바로 rn이 나오죠. 정리하면은 rn 제곱이 xn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rn이 뭐다? xn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는데 루트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 분모에 플레를 곱해주면은 되죠. 그쵸? 자, 근데 계산을 미루면 왜 좋냐? 여러분, xn은 요 길이죠. 세타는 이 각도고.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알잖아. 자, pn의 좌표가 2분의 n,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간 우리는 얘가 2분의 3으로 보여야 한단 말이야. 그쵸?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의 관심사는 RN이 아니라고 했죠. 관심사는 뭘까요? RN 빼기 4분의 3이 우리의 관심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RN을 관심사로 갖고 풀면은 되게 뭔가 좀 돌아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고 RN 빼기 4분의 3이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단 말이에요. 양변에 4분의 3을 빼면은 되잖아. 흥분할게요. 흥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따라서 4분의 3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라고. 그쵸? 음,
번 더 똑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맞아. 우리는 RN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RN 빼기 4분의 3이 관심 있기 때문에 여기 관심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돼야 극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또 이거보다 더 관심 있는 건 사실 얘잖아. 그러면은 되죠. 그러면은 바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n 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애초에 우리가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인 세타보다는 이게 더 해적해 우리 입장에서. 따라서 어차피 이제 얘의 수렴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이 친구의 수렴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두지 말고 이렇게 두는 게 더 쾌적하다고. 왜냐? xn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2분의 n이죠. 얘는 뭐예요? 2분의 n제곱 더하기 9의 제곱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둘 다 2분의 1로 수렴해. 그쵸? 따라서 요만큼이 1로 수렴하고요. 얘는요, 그냥 2분의 3 그 자체예요. 따라서 이 괄호 안쪽이 2분의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16분의 27로 수렴한다고. 끝났죠? 160배 해주면 되죠. 따라서 답은 270. 타겟팅을 잘해야 돼요. 극한에서.